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은 용인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그 기후 리포트에서 깜짝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퀴즈 책 선물이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여기에 비상 걸렸다. 전력 110km 밖에서 끌어와야 땡땡 클러스터가 가동된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땡땡땡 클러스터가 건립되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이 전기를 못 구해가지고 이 업체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땡땡땡은 뭘까요? 1번 PC방 클러스터, 2번 반도체 클러스터. 네. 1번 PC방 클러스터, 2번 반도체 클러스터. 아마도, 샵 09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께 책 선물을 드립니다. 네, 아마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 이거지 하면서 아실 거예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죠. 네. 용인 지역에 건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아마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는 전기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가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1기가와트를 원전 1기라고 했을 때 10개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정도 전기를 더구나 수출을 하려면, 반도체 수출을 하려면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요걸 구하려면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진 서남해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끌어와야 되는데 거리상으로는 110km 이상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끌어오려면은 새로운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한전에서는 우리는 이미 적자다. 3년 동안 43조 적자다. 화석에너지 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돈이 없고, 정부에서는 전기세 연기요금 올리자 그래도 정부에서는 선거다 뭐다 하면서 안 올린다. 우린 돈 없다. 수익자 부담으로 삼성전자 당신들이 부담하세요. 라고 하고 있고, 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저기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다 공장 갖고 있는데 네. 외국에서는 다 그 나라 정부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전기 시설 다 해준다. 우리 나갈까? 이러면서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서남해권에 있는 풍력, 태양광 이런 만든 재생에너지를 경기도 용인까지 끌어오려면 충남 태안의 변전소에 모아야 된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그 용인으로 끌어올리는데 한 11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기를 끌어오는데 송전선로 건설 비용만 조 단위가 들어간대요. 예.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캠퍼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는 참고로 반도체 공장을 캠퍼스라고 합니다. 네. 평택 캠퍼스 가동을 위해서 고덕에서 서안성까지 23km 송전망을 구축할 때 투입한 건설 비용만 약 4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0km 떨어진 곳으로 끌어오는 것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다. 엄청난 송전관이 또 필요하겠네요. 예,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그 고압의 그렇죠. 누가 전기가 좋아하겠어요. 흘러가니까 민원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상도 하고 뭐 지중화하게 되고 그걸 누가 부담할 거냐는 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이 매일경제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는 전기 요금만 한 해 4조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주민 설득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기재부, 산자부, 한국전력, 삼성전자 이렇게 다 모여서 태스크포스 만들자. 그래서 최근 결성해서 1, 2주 내로 첫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제 댓글들이 쫙 나왔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 만들면서 전기 계획 하나도 안 하고 입주부터 한 꼴이네요. 뭐 이러면서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많이 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산자부, 기재부 다 전문가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이거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쉽사리 얘기는 못 꺼내는 것 같습니다. 답은 바로 우리 동네 태양광이죠. 아, 송전선도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와서 이 민원 갈등 비용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 네네. 수도권 곳곳에 가까운 곳에서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분산형 에너지 재생 방식이 활성화되어야만 이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왠지 어려울 것 같다. 또는 이 윗분들과 코드가 안 맞을 것 같다 네네. 하면서 쉬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습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이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신재생 에너지 백서 2020년 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친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기술적 잠재력 면에서 우리나라 한 해 발전량보다 22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코 뭐 저기 캘리포니아보다는 햇빛이 덜 비치지만 네. 독일보다는 햇볕이 잘 드는 나라고 그렇죠. 그 잠재력 면에서 발전량이 22배가 많다. 여기에 경제성까지 따진 시장 잠재력만 보더라도 이것저것 다 빼고 논란이 있는 뭐 수상 태양광, 산지 태양광 다 빼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다 할지라도 지금 발전량의 1.6배를 태양광으로 태양광 풍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잠재력이죠. 이런 보고서 내용이 2020년에 발간됐는데 네. 우리 헌법재판소 판사님들도 모르셨나 봐요.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즉 이 말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연간 발전량의 926 테라와트를 만든다라는 보고서 내용은 즉 1테라가 1000기가고 네. 1기가가 원전 1기라고 하잖아요. 즉 신재생 에너지 시장 잠재력 경제성 있게 쫙 돌리기만 하면 원전 92만 6천 개가 생산하는 전기 정도는 햇빛과 바람으로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을 왜 널리 알리지 못할까요? 그래서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관련 지자체잖아요. 네. 여기 지자체 같은 경우도 발등에 불이에요. 그래서 아리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네. 경기도 내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담은 아리백 3법 입법 및 개정 건의 이제 22대 국회 곧 열리니까요.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지지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처음 아리백 3법 입법 서명 알았을 때 한 15,000분 정도 됐는데 네. 지금 한 2만 명 조금 더 넘은 것 같더라고요. 아리백 3법 제안 시민 서명 경기도청 누리집에 나와 있습니다. 아리백을 사수하라. 뭐 지구를 사수하라 이렇게 치시면 아리백 3법으로 지지 선명하실 수 있고 한번 힘을 보태 주시면 여러모로 좋은 일들이 우리 지역에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에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두 번째 소식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요즘 하긴 뭐 요즘뿐만 아니라 최근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미국에 허리케인 왔어요. 토네이도 뉴스 왔어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뭐 그래가지고 끔찍한 폭풍으로 인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이런 영상들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번에는 그 피해 소식이 아니라 또 다른 이 재난 속에서 숨죽여서 말도 못하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누굴까요?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있는 순간적인 폭풍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작은 기업들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라고 하는데 어떤 업계일까요? 누굴까요? 진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허리케인 또는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집이 탁 무너지고 막 이랬을 때 같이 동반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제가 딱 떠오르는데 대본 보고 답한다고 할까봐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험이죠. 네, 예. 보험. 보험업계가 정말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땅 넓은 나라인데 기후위기 한 번 났다고 하면은 와장창이잖아요. 정말 어렵대요. 24일자 가디안 제목입니다.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고양이 폭풍으로 주택보험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고양이 폭풍은 또 뭘까요? 뭘까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게 대형 폭풍이잖아요. 네, 네. 이게 대형 폭풍들이 모이면 뭐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건 더 큰 얘기고, 고양이 스톰은 키티캣 스톰이라고 하는 거는 네. 짝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에 만들어진 우박이 섞인 폭풍과 토네이도를 뿌린 뒤 싹 사그라져 버리는 크고 강력하지만 짧은 뇌우를 말합니다. 이게 작은데 이게 다 모아놓으면 피해가 큰 거대한 폭풍보다 피해가 더 크다. 피해 액수로. 근데 작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고양이 폭풍들의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택 보험료를 올라도 굉장히 경영이 힘들다. 미국의 보험업계의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매년 9%씩 고양이 폭풍들이 늘고 있다라는 통계를 기사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특히 특정 지역에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보험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와장창 왔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올려도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압박 요인을 견디다 못해서 파산을 하거나 도주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대형 재보험사들조차도 이러한 기후위기 압박 요인을 감지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어려운 게 주택이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면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 자재값이 올라가면서 네. 주택 재건축 단가가 올랐대요. 그러면은 보험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보험사로서는 단가 인상에 기후 위기까지 악재가 겹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우리 도시는 과연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가? 라는 거의 바로미터는 우리 도시의 주택 재건축 보험료는 얼마일까? 이게 말해주는 것 같은데 아마도 자유로운 곳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탄소 중립 노력과 정책, 시민 참여가 지속돼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보험 회사까지 위기가 되네요.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하바나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후 변화에 관련된 노래였더라고요. 아, 어떻게요? 후렴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러거든요. 하바나 온난화.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